중국이 서방 진영의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이들을 통해서 중국 공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이 최신의 전투기를 개발해도 이를 운용할 조종사의 기술이 서방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취약해서 실제 전장에서 전투를 할 경우에 대결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첨단 무기는 질비한데 운용 능력이 없는 중국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즈는 6일 수년 동안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서 미국 기술을 훔쳤다고 비난해왔다 그러면서 중국은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방법은 배웠지만 조종사들은 이를 잘 조종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서 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미국과 연합국 정보 당국자들은 5일 중국이 서방 국가의 전직 전투기 조종사들을 중국 조종사 훈련으로 유인하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파이브 아이스 국가로 알려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정보 공유 파트너십을 통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체 항공작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방 진영의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술과 전문성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의 마이클 케이시 센터장은 뉴욕타임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자신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민간 기업을 이용해서 서방의 군사 인재를 공격적으로 영입해서 비행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케이시 센터장은 이어서 오늘 파이브 아이스 파트너들과의 발표문은 이런 지속적인 위협을 부각하고 전현직 서방 군인들이 그들의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안보를 잠식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논의한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9월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당시 공군 참모총장은 미국 공군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중국 정부와 거래하는 일부 외국 기업들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에서 훈련받은 각종 특기 및 여러 분야의 군사 인재를 표적으로 삼아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이어서 중국 정부와 연결된 민간 기업에 스카우트된 미군 출신 인재들이 중국군 교관을 훈련하는 이런 역할을 맡는다 그러면서 이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미군 구성원들과 국가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중국군의 서방 전투기 조종사 등의 스카우트와 관련해서 중국군이 남아프리카,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여러 국가의 명목상 독립적인 훈련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집된 조종사들에게 다양한 이국적인 첨단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십만 달러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파일럿 훈련 업체인 테스트 플라잉 아카데미와 중국 국유기업 프론티어 서비스 그룹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습니다. 또 중국이 눈독을 들이는 주요 서방 출신 채용 대상에는 조종사라든지 항공우주 분야의 지상장비 보수 전문가, 또 착륙 신호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도 중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거나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 등이 방위산업 행사 계기에 전현직 미군 인사들에게 접근하거나 구인 광고를 내는 방식으로 채용을 시도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관계자는 조종사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중국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얼마나 많은 연합군 조종사가 중국군 훈련에 참여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미국 관리들은 수십 명 정도는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은 최소 30명의 전직 영국 조종사가 중국군을 훈련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전직 조종사 3명, 뉴질랜드 출신 7명, 독일 출신 그룹도 중국군을 훈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말들 합니다. 2022년에는
이 중국 전투기가 추락해가지고 조종사들이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동영상을 보면 지상에 있던 조종사 중 한 명은 영어를 사용하는 서양인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블룸버그는 중국군은 싸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장문의 분석 기사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을 위시해서 중국 군부와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인민해방군이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군대를 현대화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이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 치하에서 중국군은 어떤 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210만 명 이상의 현역 병력을 보유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와 로켓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평가에 따르면 400척 이상의 함정, 3,1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최대 해군력과 세계 3위의 항공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핵무기 비축력은 2021년에 400개를 넘었고 2035년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것과 비슷한 수준인 1,500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숫자로 드러난 군사력만큼 전쟁에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블룸버그는 중국은 항공모함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건조하는 등 군사 하드웨어 분야에서 놀랍도록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인 전투작전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특히 전쟁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에 주요 약점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5년 동안 중국 군사 전문 CIA 분석가로 일을 했던 이 어톨리틱 카운슬의 비상임 선임 연구원인 존 칼버는 중국군은 부정하기 어려운 많은 내재적 치명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자체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군사력이 있어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원하는 곳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게 불리하게 펼쳐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전쟁 수행 경험이 없고 여기에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군대 내부가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또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협력하면서 조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중국 군부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비관적인 이가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시진핑은 지난 2013년에도 인민해방군이 현대전을 치를 능력이 없고 지휘관들도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인민해방군은 1979년 베트남과 짧은 전쟁을 치른 이후에 대규모 전투작전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군 지도부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자는 74세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40년 동안 미국 정보 분석가로 일한 로니 헬리는 군 지휘부만 전투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공군마저도 실제 전쟁 상황에 대비한 조종사 훈련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실전 능력이 부족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인민해방군이 중국이라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체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보였던 대로 현장의 지휘관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작전을 자유의지로 수행할 권한도 역시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평화연구소의 인민해방군 전문가이자 중국의 안보 모색의 공동저자인 앤드류 스코벨은 중국이 여전히 지휘 통제의 지휘 부분보다는 통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체제가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3월의 양해에서도 군부서열 3위인 허웨이동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군의 가짜 전투력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가짜 전투력. 최고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을 맡고 있고 그 아래에 장유샤, 허웨이동 부주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시 주석도 전인대 기간 중에 인민해방군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질적 수준의 전투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 가짜 전투력 혹은 새로운 질적 수준의 전투력이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중국 군부의 부패로 인한 무기 부실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전투 기술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준에 미달하는 군사훈련이 중국군 내에 만연하다 보니까 무기는 번듯한데 그 무기를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고 또 제대로 작동할 줄도 모르니까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중국군의 최대 약점은 실전 능력 부족입니다.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사실상 없는 군대, 무려 44년 전에 패배한 전투가 가장 최근의 전투이니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전 전투 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중국군이 아무리 엄청난 수의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전에서 과연 전투 경험이 풍부한 미군과 동맹군의 군사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부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군은 전 세계의 전장에서 숱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훈련 중이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저 보여주기식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군이 말하는 실전 훈련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국군을 두고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고 중국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말을 한다면 이는 중국군에 대해서 완전히 오판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맷은 미 해병대 정보장교인 스티브 섹스의 발언을 인용해서 미국에서 중국 군사력이 경종을 울리는 사람들은 균형적인 시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사일과 첨단 무기 플랫폼 같은 군 현대화에서 큰 성과를 보였지만 중국군 지휘구조의 재편성, 또 실전과 유사한 합동훈련 강화 등의 군 개혁에서는 약점을 드러내서 그런 첨단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미군은 어떠합니까? 지난 2001년 걸프전 이후에 미군은 최소 10여 개 나라 이상에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랜드 코퍼레이션의 티머시 히스는 항공모함만 해도 미국은 80년간 운영하면서 각종 전술, 전략 개념을 발달시켰지만 이제 막 시작한 중국에는 원칙이나 별도의 전단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벌거숭이 황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서방 진영에 노련한 전투 요원들을 스카우트해서 중국군을 훈련시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